갑자기 이전 시장 생각이 납니다. 이전 시장은 거짓된 전시행정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전 시장은 행정보단 언론 플레이에 유능합니다. 이전 시장은 지자체장의 경력을 다음 권력을 위한 발판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전 시장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시장 주변에는 낙하산 보훈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이전 시장은 반대의 목소리를 가혹하게 단합했습니다. 이전 시장은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입니다. 이전 시장은 포퓰리스트입니다. 이전 시장은 더 큰 권력에 오르지만 결국 자신이 저지른 부정들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입니다. 2009년 8월 31일 CBS 시사자키 변상홍입니다의 주말 진행자 김용민 PD의 오프닝을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이틀 전에 올린 경기도 기숙사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몇 건의 기사와 게시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기본 친구비님 감사합니다. 친구비도 입금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기사는 12월 18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이 단독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지정 뒤 이재명 비난글 쇄도한 경기대 커뮤니티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18일 경기도와 경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 지사가 경기대를 찾아 대학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하루 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인 경기대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경기대학교 계정 비싼 가격에 구매합니다. 경기대학교 에브리타임 아이디 한 달만 등 계정 매매 요청글이 자주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좀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경기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아이디가 없으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이디를 산다는 글이 어떻게 게시판에 올라올 수가 있죠? 뭐 딴 데서 먼저 하나 사와가지고 이제 게시판에다 게시를 한 다음에 아이디를 여러 개 구매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뭐 설령 그런 의도라고 해도,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이거는 뭐 그냥 증거를 여론 조작은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증거를 질질 흘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아이디를 구매를 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놔두는 계정 구매 요청글 스샷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도 아니고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글 같은데, 이 사람은 이력을 찾아보면 이재명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돼가지고 실상까지 어느 정도 파악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유저 한 명입니다. 네,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동안 그 게시판에서 개인정보들을 질질 흘리다시피 하는 바람에 실명까지 파악이 된 상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실명으로 추측해보면은 경기도청 7급 주무관 정모 씨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그 7급 주무관이 맞다면은 이거는 불법 행위가 되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으니까 공무원이 당원 게시판에서 활동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람이 7급 주무관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이재명 지지해온 건 그동안 이력을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현재까지 아이디 구매한다고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드러난 거는 이재명 지지자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0중 8구 양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반대 여론 조작의 의도를 가진 이재명 비판 입장의 누군가가 아이디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글을 올리려 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이게 조직적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했다고, 개인이 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개인이 한 거지, 그게 어떻게 조직적이 될 거겠습니까? 반대 목소리가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 조직적이 됩니까? 그게? 그동안 코로나19 그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이제
고발건을 엄청 많이 때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들을 취합해보면 무슨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라도 나옵니까? 이런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조직적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이건 전형적인 독재 마인드입니다. 뭐 근래에 이명박이 이런 소리 했던 거 종종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도 메르스 때 비슷한 소리 했던 적 있죠. 이어서 이제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뭐 이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몇 개를 이제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 학생들 다 들고 일어섰다는 상황. 19일이 이제 기숙사 퇴거 예정일인데 19일까지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이재명 대통령 되면 문재인 다시 평가해야 될 듯. 이재명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린 것 등 비난과 댓글이 수백 개 올라와 있다. 일부 글에서는 어느 기사의 댓글을 달고 추천을 눌러야 하는지 등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게 무슨 조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근거라고 치면은 이재명 기사는 지금 동안 수 없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지시해 온 겁니다. 뭐 SNS에 툭 하면은 뭐 도와달라, 지지자들로 도와달라, 뭐 댓글 여론 좀 도와달라 그런 소리 했잖아요. 이거 완전 내로남불이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이 그래서 어떻게 굴러가나 싶어서 저도 한번 들여다 보려고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로그인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볼 수 없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당원 게시판에서 확인된 한 사람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당원 게시판에 직접 그런 글을 썼어요. 그 경기대 에브리타임 게시판 내용들을 언론사에 자기가 제보를 했다고. 근데 그 양반도 경기대생은 아니거든요. 경기대생이 아닌데 무슨 소리 언론사에 제보를 합니까? 아이디 사가지고 했다는 소리죠. 아이디를 샀든지 아니면 빌렸든지 뭐 주변에 아는 경기대생이 있어가지고 아이디를 빌렸든지 했다는 소리죠. 비난 글이 잇따르자 경기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는 기숙사 사건 이후로 애탄 안 잡혀진 느낌인데 개정사고 들어온 사람들인가? 뭐 개정사서 이상한 여론을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난입한 계정들 많아요 등 자정을 촉구하는 글도 뒤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경기도 기숙사생이 이제 이 기사에 남긴 댓글 하나로 반박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문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경기대학교 학생입니다. 이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자님. 저 사진은 경기대 커뮤니티에 갑자기 기숙사생을 욕하고 이재명 지도사, 뭐 아마 지도사라고 쓴 것 같네요. 네. 이재명 지도사를 두둔하는 글이 올라온 글입니다. 유독 글을 너무 정치적으로 쓰고 분명 집행 과정에서 강제는 잘못임에도 무조건적으로 이재명 지도사님이 맞다라고 쓰는 글이 많이도 아니고 두세 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말투도 대학생 또래 말투가 아닌 좀 연세가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재학생들이 재학생만 아는 학교 구조나 카페 이름을 물어봤는데 도령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에타이디 팔지 말자고 올린 글인데 조직적 비난의 여론을 형성하는 무리들이 돈을 주고 에타이디를 샀다뇨.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희는 병상으로 쓰이고 코로나 잠식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협의와 절차 없이 기숙사생들이 대체 숙소 마련 없이 일을 처리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부디 편파적인 글은 지양해 주십시오. 이 학생 좀 문장을 좀 꼬이게 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전달할 내용은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코로나 치료센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대책도 없이 일을 진행시켰냐. 그리고 우리한테 가타부터 말도 없이 갑자기 진행했냐. 그 점에 불만을 갖는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뭐 경기대 관계자는 기사에 따르면은 경기대 관계자는 총학 기숙사생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며 예정보다 일찍 퇴관 학생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고 일비와 교통비, 차량 등을 제공했다. 방학 때에도 기숙사 이용을 원하는 34명의 학생에게는 인근보훈연수원에 거처를 마련해줬고
경기도가 불편사항이 생기면 돕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뭐 경기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학생들 얘기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경기도 관계자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익명 게시판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이 올라오고 이를 인용한 기사를 보면 허탈할 때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브리타임 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를 마치기를 경기대와 경기대 총학생회는 교내 생활센터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이 기사 말미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라는 거는 기사 내용의 전반적인 그 색깔과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은 뭐 이제 그 협조를 했는데 기숙사생들만 반대를 한다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일종의 갈라치기적인 어떤 그 의도를 가진 그런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항의를 하는 학생들을 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봐도 코로나 방역 자체에 대해서 뭐 비협조적이라거나 반대하는 건 저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를 통으로 놓고 봐도 기숙사생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터뷰도 안 하고 기사를 썼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공정합니까? 이게 기사가 이따위로 나와도 됩니까? 일방적으로 한쪽 입장만 지금 분명히 대립된 양측이 있는데 한쪽 입장만 이렇게 부각시켜가지고 기사를 써놓고 뭐 기레기 소리 들으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여론조작 이야기하는데 요 기사만 딱 놓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작의 의도를 띠고 있는 건 한국일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제 조금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12월 18일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경기도가 내쫓은 경기대 이재명 비난글에 가짜뉴스 고발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는 도는 기숙사를 생활체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학생들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라는 식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라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치면은 최초에 이 건을 보도한 언론사들부터 고발하십시오. 강제 집행이라는 표현은, 강제 집행이라고 처음에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때린 거는 언론입니다. 네. 이게 가짜뉴스라면은 14일날 강제 집행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낸 언론들 쭉 모아가지고 고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 강제 집행 이야기 강제로 한 거 아니라고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든지 하십시오. 그러면서 대학 커뮤니티가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악용되고 있다는 뭐 의혹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참 치졸합니다. 뭐 반대만 하면 무조건 정치적 목적으로 그게 악용되는 겁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찬반은 다 있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사 말미에 보면은 직후 이재명 기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 상황인 만큼 도지사로서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했지만 현재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로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놀랍게도 우리 학생들 경청하고 양해해 주었다. 악수하고 길을 내어 주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이거 뭐 대인배 코스프레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뭐 뒤로는 비판하고 반대하면 무슨 조직적이라 그러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고 지금 고발한다고 겁박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체? 요 기사에 이어서 이제 19일에 보면은 그래서 이재명이 트윗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내용하고 거의 이제 발 맞춰가지고 매크로 댓글 조작은 중범죄입니다. 인면 수심으로 댓글 조작 매크로 돌리며 방역하는 이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 트윗이 나오고 보면은 그 뒤로 이제 주류 언론들에서 이게 고발한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뭐 쭉쭉 나옵니다. SBS 같은 지상파에서도 여과 없이 다룹니다, 그냥. 이걸 반대 의견을 압살하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 놓고서는 또 이 19일 저녁에는 페이스북에 경기대 입자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뭐 이딴 식으로 사과와 반성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뭐 다중인격입니까? 몇 시간 사이에 입장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신뢰가 전혀 안 가죠. 네, 고발로 겁박실컷 해놓고는 또 이제 이거 너무 이러면 또 내가 그냥 독재자처럼 비치겠다 싶어가지고 이미지 만회하려고 이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관성이라도 좀 가지십시오. 저거 보면 이 매크로 그러는데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소리죠. 매크로라는 거는 보통 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니면 SNS상에서 매크로라는 거는 다수 아이디를 확보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태로 이제 그렇게 딱 눈에 띄죠. 이게 이제 보통 그동안 많이 봐온 거는 이재명 지사 트윗에 달린 이상한 계정들이 이제 동일한 멘션으로 쭉 단멘션 다는 거, 아니면 리트윗 쭉 하는 거, 아니면은 대빵 나가 보면은 간혹 이제 정부 비판적 글들 보면은 같은 내용 계속 복붙하는데 유저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한 아이디도 계속 같은 내용을 복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아이디가 같은 내용을 복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크로로 돌리는 거 아닌가 이제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시판에서는 매크로로 댓글 작업 그렇게 안 합니다. 매크로로 댓글 작업하는 거는 보통 게시판 트래픽 올려가지고 게시판 다운시키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디도스 공격처럼 좀 안 맞는 걸 갖다 붙이고 있다. 매크로라는 말이 자기도 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막 갖다 쓴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매크로는 정리하자면 매크로는 게시판을 다운시키는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특정 SNS 계정을 굉장히 팔로잉 수가 많은 인기가 많은 계정으로 어뷰징할 때 그럴 때 주로 쓰이지. 여론 조작할 때는 매크로 같은 거 잘 안 씁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아이디가 계속 복붙해서 그렇게 올리면은 검색 티도 나오고 요즘은 다 잡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기사의 댓글 달기 등을 독려하는 글을 찝어가지고 그걸 이제 무슨 매크로네 여론 조작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그건 또 그대로 문제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선거약들 상대로 그런 SNS를 종종 올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는 또 이제 과거의 여러 사례들이 이제 떠오르죠. 김호준의 작전 세력론이나 이명박의 촛불 비호설 같은 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반대에 대한 어떤 반박을 못하고 그냥 실체 없는 뭔가를 던져놓고 사안의 본질을 흐려버리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로 이제 불순하게 여론을 조작하려는 음모론을 먼저 던져가지고 비판 여론의 본질을 흐리려 드는 거죠. 매크로다, 조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재명에 대한 비판 내용 그 자체보다 저게 또 다른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관심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수작질입니다. 이거 공작 정치의 방법론 중 하나죠. 전형적인. 아주 질이 더럽습니다. 이거 이제 정치적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늘상 막 대립관계 중앙에 서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는 주로 국힘당 의원들한테 종종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을 저질렀는데 그 부정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랑 다를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참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받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언론들이 전부 다 편파적으로 경기도청 입장만 전하고 있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제가 보기에 그나마 균형 잡힌 기사라고 생각되는 기사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12월 17일 메트로 신문 기사입니다. 메트로 신문은 이제 서울 지하철역에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문형철 국방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인터넷판에 올라온 거 보면은 국방 외교 섹션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기사 제목이 경기대 기숙사 퇴거 막무가내 학생과 군인들만 당혹이라는 기사입니다. 17일날 그 경기대 기숙사에서 이제 퇴거하고 이제 뭐 공사 짐 들이고 하는 작업에서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군 관계자 인터뷰랑 뭐 학생들 인터뷰를 소개한 그런 기사입니다. 기숙사를 급작스럽게 퇴거한 학생들과 방역시설 구축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들 모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뭐 기사는 이렇게 이제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익명의 경기대 기숙사생들은 기숙사 퇴거와 관련해 군이 동원됐다면서 기숙사 거주 학생들이 퇴거를 완료하기도 전인 15일부터 군이 동원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조치에 더욱 반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육군 관계자들은 경기대 기숙사에 육군 장병들이 투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군 장병들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일체의 접촉이 없었다면서 방역시설 구축을 위한 물자와 장비만 옮기는 대민 지원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병 투입 사진이 웹상에 노출되면서 군이 강제 퇴거에 동원됐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서 이제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군이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지원을 나가게 된 거는 경기도가 국방부에 병역 지원을 요청했고, 이제 국방부가 그래서 국방부의 지시로 경기대 인접 부대들에서 이제 장병들이 투입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 일각에서 보면은 경기도지사가 군인들 동원할 수 있냐, 이거 몰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국방부에 요청해서 국방부 승인하에 이제 부대에 지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대 관계자 인터뷰 중에 이 부분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이번 조치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소통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 당혹스럽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군부대에서도 그냥 특별한 지시받고 가가지고 이제 지원 나간 건데, 지원 나가도 현장에 가보니까 학생들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경기대 관계자는 기숙사 거주 학생의 퇴근은 원래 16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다. 학교와 기숙사 거주 학생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이런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거 좀 웃기죠.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면서 혼선이 발생했다라면서 이걸 언론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무슨 수로 이걸 보도를 합니까? 실무자들끼리 협의된 사안이면 알 수가 없는데, 보도자료 먼저 배포했으니까 언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언론 보도가 나와서 혼선이 발생해요? 자기들이 일 절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진행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숙사 학생의 인터뷰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금전적 보상을 했기 때문에 퇴거 학생 개인별로 금전적 손실은 크게 없었다. 면서도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언론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한 경기도의 추진 방식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함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은 학교 측이 제공한 보훈연구원의 경우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들보다 확보한 호실이 작다 보니 불편이 따를지 모른다.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수긍하지만 경기대 학우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지지 못한 경기도의 행정명령 조치는 적절치 못했다. 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도 상당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맞는 말만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럼 요 기사는 말미에도 좀 이제 흥미롭게 끝을 맺는데, 한편 경기대 기숙사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 수용기간은 지난 10월부터 약 50일간이다. 경기대 기숙사는 서희건설 소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입주하지 못한
야, 코로나19로 인해 입주하지 못해 입주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학생들에게 약 24억 원을 반환하자는 상황이다. 요 이제 그 경기대 기숙사의 그 입주금 반환 문제를 끝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사하는 바가 있죠. 이게 도지사의 직접적인 권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지사도 그렇고 경기도 교육감도 그렇고 뭐 이재정 교육감은 맨날 기본소득 같은데 맞장구 추진하고 이런 거는 해결해야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게시판에 게시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건 이제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인데 12월 15일자로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이 경기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강제로 퇴소당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게시글은 그 경기대 학생이라고 밝힌, 분의 글인데, 그 뉴스로 접한 사실과 좀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재명 도지사분을 향한 칭찬 일색으로 인해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제 글쓴 취지를 밝혔습니다. 내용은, 해당 사항에 관한 치료센터 전환 사실에 관해서 사전 공지를 받은 바가 전혀 없고, 지난주 주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의를 했는데, 주말이라 가지고 어떤 곳에서도 문의 내용에 응답해주지 않았고, 주말이라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번 이 학기는 비대면과 이제 대면이 혼합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숙사에 이제 입주한 학생들이 꽤 있었고 학기가 거의 19일이 계약 만료 기간이라서 18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이제 꽉꽉 채워서 시험이 있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 쓰고 있는 학생도 금요일 오후에 시험이 있었고 오후 5시에 그 시험이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학생이나 계절학기 수강생, 그 다음에 랩실로 출근하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학 동안 거주할 학생들의 신청이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비용까지 전부 입금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서희건설은 서희건설에 이제 1학기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은 거 총합이 24억 원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 없어서 건설사 측에서는 못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대구에다가 2억 원 기부도 했고 그러면서 착한 척은 대외적으로 하고 다니는데 정작 학생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 국립대가 없는 곳도 아닌데 굳이 사립대인 경기대 기숙사를 왜 잡았는지 그것도 잘 의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학생인지 아닌지 이제 학생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학생이 아니냐고 이제 의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숙사 동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학생이건 아니면 적어도 경기대 기숙사에 관해서 기숙사의 구조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경기대 기숙사가 남자동, 여자동 두 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는 이제 일단 하나의 동만 먼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동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동은 두 개나 나눠져 있지만 로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동이 지상에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서 한 동만 쓴다고 해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불안해서 어디 살겠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15일에 올라온 글이라는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14일자로 이재명이 이제 경기대 기숙사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15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올라온 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숙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조차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14일날 이재명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는 이재명 도지사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우르르 달고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발열 체크, 손소독
뭐 출입 명부 작성 이런 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거에 관해서 뭐 중심역까지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그 중심역이라는 게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려면 기차 자리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예매도 쉽지 않은 와중에 이것도 학생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삿짐 뭐 옮기는 문제에 관해서도 학교 측이나 경기도 측에 이제 문의를 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온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2일날 행정지사랑 뭐 실무자들이 시설 파악이랑 시설 협조 요청을 했고, 뭐 13일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이재명이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해버렸는데 11일까지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 방학 기간 입사 비용을 입금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 만에 갑자기 뒤집어 버렸으니까 학생들로서는 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글에도 그 끝맺기는 뭐 치료센터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맺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에 이제 달린 리플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대체로 뭐 경기대생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리플들을 보면은 좀 눈에 띄었던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우파 그동안에 자기는 이제 우파는 막 지루하고 고루해가지고 영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좌파를 찍어줘서도 찍어줘봤자다. 뭐 이래서 민주당은 안 된다. 그런 리플들이 제법 눈에 띄더라고요. 적어도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이재명을 배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민주당이 있으면서 단물은 단물대로 빨아먹고, 그러면서 또 자기 광 팔겠다고 대통령하고 대립각은 대립각대로 세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러운 짓 하면 똥물은 당 전체에 다 튀겨버리니까 이거 데리고 있으면 있어도 손해죠. 이득 보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또 좀 짜증나는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정치에 그닥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같은 편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과거 반 한나라당 진영, 그러니까 독재 후예들과 그에 반대하는 그런 대립된 그 세력으로 정치 세력을 양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 계열, 그러니까 독재 후에 이쪽이 한 덩어리고 나머지는 다 같은 편이다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을, 그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은 뭐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 온갖 쌍소리 다 하던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죠, 현재까지. 왜 그럴까요?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뭐 정의당의 의원들이나 의원들, 특히 이제 정의당의 그 젊은 의원들, 청년 의원들이 보기에 이재명은 아주 그 소중한 진보 진영의 자기들의 대권 주자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뭐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의당이 그동안 민주당하고 대립각 세운 사실을 잘 몰라요. 뭐 관심이 없으면은 정의당 의원 누가 민주당 욕을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같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대 기숙사건 같은 이슈는 좀 다르죠.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정의당이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계속 정의당이랑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건 결국 이제 진보라는 새끼들 부패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싸잡아가지고 비판받기 딱 좋은 거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정치 무관심증에 대한 어떤 어필을 좀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씩 이런 게 터지면은 중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가 손상되고 그동안 일궈놨던 거 도로 깎아먹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짜증납니다. 이재명이 이런 보여주기식 졸속행정, 이건 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계속 지금까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짓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하면은 언론들이 알아서 포장을 해주기 때문이죠. 팟캐스트판에서 후원을 빙자한 매수, 이런 게 있다. 꽤 오래전부터 나돌았던 말이죠. 그게 정말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를 보면은, 그 상당수는 친이재명적인 그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이 그 자리를 맡고 있죠.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에 진행자나 출연자로. 맨날 청년이 어떻고 그러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보면은, 이런 새로운, 채널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나씩 맡겨볼 법도 한데,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냥 일거리 하나씩 준다, 한 자리씩 꽂아 넣어준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대한언론 쪽은 이런 식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고, 기성 언론은 홍보비 통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친구비 오늘 저도 친구비 받았습니다만은. 네. 경기도청에서는 홍보 예산을 남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을 하긴 하는데, 당장 눈에 띄는 거, 전국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광고 같은 거, 이건 홍보 예산 방만하게 쓴 전형적인 사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비를 통해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기를 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공익성을 상실시키고, 언론 문화의 퇴행에 일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언론을 이런 꼬라지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게 되죠. 홍보비 지출로 이제 세금이 쓸데없는 데 쓰인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경기대 기숙사생들의 사례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재명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피해죠. 네. 이걸 이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적폐고, 청산을 못한 적폐가 되는 겁니다. 이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기성 세대로서 큰 미안함을 느낍니다. 더 미안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네,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난 방송 녹음 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운드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름 개선하려고 방법을 강구해봤는데, 오늘 방송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네.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